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유병호 체포 안하나 못하나입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뉴스가 요 며칠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국회에서 안하무인격으로 감사원장도 패싱하는 듯한 거친 언행을 보이며 국회의원들과 격하게 대립하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한 그 똘끼 충만한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대장 같은 느낌으로 인식됩니다. 그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표적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으나 4차례나 출석 통보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감사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보통이라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용산의 실세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공수처에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수처가 더욱 분발해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병호 체포 안하나 못하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 요구서에도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이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 사무총장의 수사 무력화 의도가 노골적인 만큼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처음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가 국감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무처 직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출석 요구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고의로 수사 지연 전략을 쓴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의 출석 불응에 대해 당초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를 공언했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건의 체포영장과 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 확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분 뒤에는 유 사무총장이 정권의 실세인 점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수처 수사팀 내부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주장하지만 수뇌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교체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지고 중요 의사결정을 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새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수처를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권익위 관계자가 전현희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무리한 찍어내기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감사원뿐 아니라 해병대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김학의 봐주기 수사 등 윤 대통령과 검찰 관련 의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의 공수처 소환 불응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 처장이 공수처를 떠나면 감사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김 처장 체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무능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우롱하다시피 하는 유 사무총장을 그대로 놔두면 더 큰 권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0년 출범 이후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기 내 수사를 끝내고 국민 앞에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초대 책임자인 김 처장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원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네 번째 소환 불응, 공수처, 유병호 사무총장 강제 수사 나서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조사 요구에 4차례나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여 이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약 없는 명분이며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 불응은 명백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4일자 칼럼입니다. 공수처가 잘하면 나라가 망하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이 공수처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차관 수십 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는 기조에 김진욱 공수처장 대응 논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2년 8개월 동안 직접 기소 3건, 공소제기 요구 4건, 체포영장 5건, 구속영장 3건 등 영장 8건 모두 기각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시안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내년 공수처 활동 예산 검찰의 2.1%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검찰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조직인데
2024년 공수처 수사 지원 예산이 2023년 197억 원에 비교해 179억 원으로 9.1% 감소하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 지원 예산 1214억 원의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없기에 종이 호랑이가 된 공수처를 살려내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이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